안녕하세요. 우주포터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정말 빠져서 봤는데, 스포일러 좀 깔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하려 보니까 스포일러는 좀 깔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동궁, 최정규 연출, 그리고 극본의 권소라 서재원. 근데 이제 좀 눈이 가는 게 권소라 서재원 작가죠. 이 두 사람이 이전에 쓰던 작품이 드라마 손더게스트 불가살이라는 작품인데, 손더게스트는 호러 오컬트, 그리고 불가살은 판타지, 로맨스 이런 작품이죠. 이번 동궁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스타일을 모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동궁은 호러에, 오컬트에, 사극에, 판타지에, 정치에, 액션에, 로맨스 8부작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집어넣고 바쁘게 돌아가는 드라마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세자와 왕자들이 죽어나가요.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굉장히 큰일이야.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왕의 마지막 아들도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게 귀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천, 남주혁 배우가 맡은 구천이라는 인물을 궁궐로 데려와요. 근데 이 구천이라는 애가 굉장히 능글막, 그다음에 어릴 때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궁궐에 이 답답한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신의 딸, 자신의 후궁의 딸, 옹주 생강, 노윤서 배우가 맡은 생강을 구천에게 붙여요. 근데 생강에게는 특이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천과 생강이 이제 힘을 합쳐서 궁궐의 귀신들을 때려잡는다. 이게 동궁의 기본적인 스토리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정치 이야기가 많이 섞이거든요. 생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귀신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 두 개에 다 발을 걸치고 있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궁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작품 정도가 떠올랐어요. 아마 이 세 가지 작품을 이야기하면은 동궁을 안 보신 분들도 동궁이 어떤 색깔의 드라마다라고 아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블리치입니다. 일본 만화 블리치. 자, 블리치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호러라고 불리는 일종의 악령을 때려잡는 내용이에요. 액션으로 때려잡아요, 칼로. 오컬트 향이 짙은 액션 만화란 말이에요. 소년 만화이면서. 동궁도 구시나 구마이식으로 귀신을 퇴치하는 게 아니에요. 동궁도 액션. 주인공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귀신들과 막 싸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귀신들과 직접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는 블리치가 떠올랐고요. 다음으로 기묘한 이야기죠. 기묘한 이야기. 넷플릭스에서 히트친 기묘한 이야기. 이게 떠올랐어요. 기묘한 이야기에 보면은 뒤집힌 세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현실 세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현실 세계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뒤집힌 세계에는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현실 세계와 뒤집힌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동궁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동궁은 귀신을 잡기 위해서 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종의 귀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귀의 세계가 어떠냐면은 현실 세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도 역시 현실 세계는 사람이 살고 귀의 세계는 귀신이 살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아까 그 생강 나오잖아요. 구천을 도와주는 옹주 생강. 생강의 역할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현실 세계에서 구천의 전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세 번째 떠오르는 게 킹덤입니다. 킹덤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킹덤은 좀비와 정치물이 합쳐진 거예요. 동궁 테마와 정치물이 합쳐진 거예요. 킹덤은 적통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좀비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동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궁도 적통, 혈통 이것이 중심이 돼서 정치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물론 색깔은 좀 다르고 제가 볼 때는 동궁의 정치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요. 동궁에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정치물을 담당할 배우들이 베테랑 배우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의 조승우, 그 왕과 대척점에 있는 데뷔의 장영란 배우가 캐스팅된 것 같아요. 블리치와 기묘한 이야기와 킹덤, 블리치의 오컬트 액션, 기묘한 이야기의 뒤집힌 세상, 킹덤의 정치. 자, 이 세 개가 섞여 있는 게 바로 동궁이에요. 동궁. 대신 동궁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거. 퇴마를 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어떤 드라마다라는 게 쫙 떠오르시죠. 동궁이라는 드라마가 가진 이 장르적인 특징이 잘 살아났는가 그냥 보자면은 호러하고 오컬트 부분 무섭진 않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재미는 있는데 무섭진 않아요. 귀신을 추적하고 풀어간 재미는 있어요. 근데 무섭진 않습니다. 물론 이 오컬트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마니아분들이 원체 많아.
그래서 그 오컬트 마니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오컬트라 불러도 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뭐 귀신을 추적하고 하는 건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정치 이야기까지 섞여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액션. 저는 90년대에 유행했던 날아다니는 홍콩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이어 액션, 합을 맞춘 액션, 뭐 소강호나 동방불패 이런 거, 이런 작품들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헐리우드로 가서 매트릭스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쫙 됐죠. 근데 요즘에 좀 시들해요. 이런 날아다니는 액션이. 요즘에는 오히려 조닉 같은 좀 리얼 액션을 선호하죠. 이런 날아다니는 액션의 본고장인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날아다니는 액션들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뭐 얼마 전에 견자단이 만든 천룡팔부라는 영화는 꽤 괜찮았는데 그 외에는 저는 날아다니는 액션 괜찮은 거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동궁에서 이 날아다니는 액션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저는 이 액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 동궁에서는 이 날아다니는 액션이 그럴만해. 왜? 이거 현실 세계가 아니거든. 귀신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올만 하니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물로 한번 보자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강하게 나갈 거예요. 동궁을 스포 없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톱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만 딱 하시고 동궁 직접 보러 가세요. 동궁에서 나오는 정치 싸움, 권력 투쟁의 핵심은 적통과 혈통이에요. 정실부인, 후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경쟁자들은 자신의 형제들이고 자식들이고 이런 거라고요. 근데 권력 싸움을 하는 왕이나 대비에게서는 눈물, 슬픔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거의 없어요. 이런 정치 드라마들 있죠. 착한 놈이 한 놈도 없는 거, 선한 놈이 하나도 없는 거, 그냥 오직 권력을 탐하는 자들만 있는 그런 정치 영화, 그런 드라마의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목표라는 건 오직 권력, 딱 하나란 말이야. 권력. 내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 권력. 목적이 하나면은 감성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중이 돼버린다고. 이 감성, 하나의 감성에 집중되면은 표현이 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과한 표현을 그럴듯하고 잘 하려면은 베테랑 배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조승우, 데뷔의 장영남 배우, 이런 베테랑 배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통 싸움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왕은 적통이 아니에요. 후궁의 자식이었다고. 왕의 다른 형제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차례가 와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적통 컴플렉스에 시달려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 정당하게 적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왕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고. 대비 같은 경우에는 명문가의 왕의 정실 부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자기 자부심이. 그래서 종묘사직, 이 왕가를 지킬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왕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 어디 후궁의 자식이 왕이야, 이런 식으로. 이 권력 싸움은 뭘 하겠다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증명을 위한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 명이 옳으면 한 명이 아닌 건데 무조건.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정치 싸움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귀신까지 끼어들었어. 로맨스 부분으로 좀 이야기하자면은 남주혁, 노윤서 배우의 연기력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연기력 논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맨스 파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차갑고 냉혹한 정치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위험하고 목숨을 건 귀신과의 싸움, 이 와중에 또 파릇파릇한 청춘 남녀의 로맨스가 끼어져 있다고. 정치 드라마와 그 테마 이야기, 이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 로맨스는 또 어느 정도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감 때문에 연기가 따로 노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정치 이야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승우 배우와 장영남 배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연기를 해야만 한다고요. 근데 구천과 생강, 얘네들이 티카타카는 좀 가볍다고. 청춘 남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톤이 다르고 이야기의 무게감이 다르다고요. 연기 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노윤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치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거기다가 로맨스까지 맡아야 돼요. 이 감정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동궁의 결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결말 부분에서 조금 갸우뚱했어요.
하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가 구천이 생강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그래요. 생강 또한 구천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구천이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죠. 그리고 심지어 구천은 자신이 악령이 되는 길까지 선택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장한 선택이라고. 굉장히 비장해요.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는 구천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천이 살아 돌아와. 그리고 그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보다가 아니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즌2를 고려한 장면일 거예요. 이거 만약에 시즌2 안 나오면은 이거는 이 엔딩은 두고두고 두고두고 까고 싶은 엔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는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이해는 되는데 불편한 장면. 불편하지만 이해는 되는 장면. 왕이 역병이 퍼지니까 역병이 퍼진 동네의 백성들 다 죽여버려요. 그냥 몰살시켜버려요. 역병이 이제 번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궁궐에 이 백성들의 귀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백성들의 귀신, 이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서 왕의 태도가 그렇게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여요. 뭐 말은 반성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닥 반성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내용도 전형적으로 학살자나 독재자들이 하는 핑계들. 야, 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희생시켰다. 너네가 이해해라. 자, 이거란 말이에요. 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좀 불편하죠. 근데 이해는 된다고. 왜 이해가 되냐면, 자, 동궁에서의 정치 드라마는 굉장히 차갑고 냉혹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아까 형제들이 죽어나가서 자신에게 차례가 돌아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왕의 엄마 후궁 이 사람과 왕과 이제 다른 사람 한 명 이렇게 세 명이서 다른 왕자들을 독살시킨 거란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죽였다고. 그럼 그런 왕이 그 귀신 좀 왔다고 반성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불편하지만 이해된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착한 놈이 한 놈도 없어. 정치 이야기는 착한 놈이 한 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태도도 또 이해가 돼. 게다가 시즌2까지 나온다면은 시즌2에서 또 왕이 맞이할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드라마는 시즌2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그냥 비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먹살이 나름대로 이 귀여움을 담당하는 하지만 귀여움만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도 해요. 얘 역할이 재밌어요. 재밌고 보기도 나쁘지 않고 K-pop 데몬 헌터스에서 그 까치호랑이하고 히트치니까 이 집으는 것 같은 그런 냄새도 나. 솔직하게. 그 까치호랑이나 이런 거 굿즈 잘 팔아먹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그 굿즈를 팔고 싶은 넷플릭스의 욕망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오늘은 동궁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근데 이 테마물인데 이 테마 이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테마 이야기도 재밌어요. 테마나 액션들도 재밌어요. 근데 정치 이야기가 더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야기한 거 아쉬운 게 한 2가지 정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 에피소드 8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주말에 나눠서 보면은 킬링타임용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 이야기 했고요. 다음엔 또 다른 콘텐츠 가져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주파도였습니다.